안녕하세요, 납작만두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차량은 7세대로 돌아온 강력한 경쟁자 아반떼에 대응하기 위해 힘겹긴 하지만 나름의 연식 변경을 거친 기아자동차의 K3입니다. K3는 기본 모델부터 GT 모델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아반떼의 취향이 아닌 고객층들을 단숨에 끌어모으는 차량이죠. 이 차의 슬로건은 제일 하위 트림을 구입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사양이 들어가 있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기본부터 만족스럽다입니다. 과연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설계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납작만두. 먼저 경쟁 차종으로는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풀체인지를 거쳐 새롭게 돌아온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가격은 K3가 1790만원부터 2180만원까지, 아반떼가 1599만원부터 2499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금액만 보았을 때는 아반떼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K3는 자동 변속기가 포함된 시작 가격이고 아반떼는 150만원 상당의 자동 변속기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K3가 아반떼에 비해 기본 옵션이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금액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두 차량 다 형제차답게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과 IVT 무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장은 5mm, 전고는 20mm, K3가 더 큰 대신 전폭은 25mm, 축거 즉 휠베이스는 아반떼가 20mm 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폭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K3는 차체 길이가 길고 아반떼는 폭이 조금 넓은 대신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 실내 공간이 약간 더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차 중량은 두 차량 다 비슷한 수준이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두 차량 다 신형 차량이고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10.25인치 모니터를 탑재하고 실버 포인트를 가미해 상위 모델인 소나타보다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호평 일색인 아반떼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형과 달라진 점은 일단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트림 옵션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20년형에 가장 하급 트림이었던 럭셔리 트림이 삭제되고 1790만원 상당의 스탠다드 트림, 1980만원 상당의 프레스티지 트림, 그 다음 가장 상위 트림인 218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트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제일 하급 스탠다드 트림에 인조 가죽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추가 옵션 선택이 가능했던 운전석 파워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뒷좌석 히티드 시트, 뒷좌석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가 스탠다드 트림에서도 선택 가능하게 하여 가장 낮은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 아반떼에 비해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의 파워트레인은 15kg의 경차급 연비로 무장한 스마트 스트림 1.6L 가솔린 엔진과 IVT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그 다음 안전사양이 기본으로 대폭 탑재되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등 이렇게 많이 넣어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안전 보조 사양과 운전석, 동승석, 어드밴스 에어백 및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포함된 7개의 에어백이 기본 탑재됩니다. 외장 주요 사양으로는 밋밋한 15인치 스틸 휠 타이어가 장착되는데 정말 별로니까 웬만하면 스타일 선택 옵션을 선택하여 17인치 알로이 휠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DRL, 그리고 하급 사양은 측면 방향 지시 등이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팅 기능, 전동 조절, 전동 접이 기능만 들어간 아웃사이드 미러, 벌브 타입의 보조 제동 등이 기본 적용됩니다. 내장 주요 사양으로 기본 블랙 인테리어만 선택할 수 있고, 이건 특히나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기본으로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노브가 가죽으로 감싸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인지 계기판은 3.5인치 흑백 모노 TFT LCD 클러스터가 적용됩니다.
시트 사양으로는 21년형 들어서 직물이 아닌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된 점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앞좌석 히티드 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편의 주요 사양으로는 인조가죽 시트와 같이 연식 변경되면서 무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었고, 스마트 트렁크,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매뉴얼 에어컨,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그리고 속도 제어만 되는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사양으로 옵션으로 8인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만 할 것 같은 컴팩트 오디오와 기본 6개의 스피커, aux, USB 단자, 블루투스 기능 등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 스탠다드 트림에서 190만원 상승되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은 스탠다드 주요 기본 품목 외에 안전사양으로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가 기본 적용되며, 외장 사양으로는 밋밋한 15인치 스틸 휠에서 알로이 휠로 변경되고, 프로젝션 안개등과 좌우 깜빡이가 포함된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내장 사양으로 딱딱한 앞좌석 어퍼 센터 부분 도어 트림이 부드러운 소프트 재질로 변경되고, 이제는 필수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앞좌석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편의 주요 사양으로 이 사양 없으면 겨울에 견딜 수가 없죠. 바로 히티드 스티어링 휠과 고속도로 위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있으면 너무 편한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과 전자식 ECM 룸미러가 기본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200만원 상승되는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은 프레스티지 주요 기본 품목 외에 외장 사양으로 15인치 알로이 휠에서 17인치 전면 가공 알로이 휠로,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서 풀 LED 헤드램프로, 벌브식 보조 제동 등에서 LED 보조 제동 등으로, 일반형에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로 업그레이드 되고, 밋밋한 범퍼에서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와 크롬 싱글 머플러 팁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제외하고 스탠다드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하면 외관을 풀옵션으로 꾸밀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주요 사양으로는 세팅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블랙 하이그로시가 내장되고, 도어 핸들 가니쉬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조금 더 고급지게 변경됩니다. 시트는 동승석 시트팩 포켓이 추가되고, 편의 주요 사양으로 뒷좌석 온도를 책임져줄 에어 벤틸레이션이 기본 적용되며, 수동형에서 운전자와 동승석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풀 오토 에어컨이 기본 적용됩니다. 그 다음 3가지 트림에 선택 품목들이 있는데요,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다르고 적용되는 가격도 역시나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부터 알아보자면, 스탠다드 트림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가 포함되어 약 80만원에 선택할 수 있고, 프레스티지와 시그니처 트림은 이미 기본 적용되어 있는 옵션을 제외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포함되어 있어 가격은 35만원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 사양이 포함된 컴포트 패키지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트림은 운전석 파워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뒷좌석 히티드 시트, 뒷좌석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앞좌석 통풍 시트가 포함되어 약 75만원에 선택할 수 있고, 프레스티지와 시그니처 트림에는 통풍 시트를 제외한 옵션이 포함되어 45만원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나 시그니처 트림은 컴포트 옵션 선택 시 추가로 스페셜 패키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중형급에나 들어가는 옵션들인 브라운 인테리어가 선택 가능한 가죽 시트,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에어로 타입 와이퍼, 급속 충전 USB 단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샤크핀 안테나를 145만원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트림으로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 히티드 스티어링 휠을 45만원에 추가할 수 있는데, 특히 히티드 스티어링 휠 옵션이 추가되어 웬만하면 선택하시는 게 좋을만한 옵션이고,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트림은 이미 기본 적용되어 있는 히티드 스티어링 휠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이 포함되어 30만원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실히 연식 변경된 이번 K3는 최하 트림에도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스타일 패키지를 보면 스탠다드 트림에도 17인치 타이어와 전면 가공 알로이 휠, LED 보조 제동 등, 윈도우 서라운드 몰딩,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 크롬 싱글, 머플러 팁을 70만원을 추가하면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낮은 트림에도 외관상 풀옵션 사양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 스탠다드 트림은 프레스티지와 같은
가격임에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 다음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패키지로 스탠다드와 프레스티지는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후방 모니터, 샤크핀 안테나,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공기청정 모드를 130만원을 추가하면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시그니처 트림은 기본 적용되어 있는 사양을 제외하고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후방 모니터, 샤크핀 안테나만 115만원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 스페셜 패키지를 선택하였으면 같이 적용되는 옵션들을 제외하고 70만원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니처 트림만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으로 145만원 상당의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과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가 있는데요.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패키지 외에 8개의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를 느껴보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만한 옵션입니다. 이 패키지 역시 스페셜 패키지 선택 시 가격은 14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시그니처 트림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썬루프 패키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썬루프와 LED 룸 램프가 적용되어 45만원에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 K3의 가격표를 읽어보았고, 준중형 세단이니만큼 적당한 옵션과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구매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트림은 하위 트림도 만만치 않게 잘 나온 만큼 1790만원의 스탠다드 트림에 필수 안전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즈와 외관이 확 달라지는 스타일 패키지, 그리고 손뜨가 있는 컨비니언스를 선택하시고 총 1985만원에 구매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급의 자동차들은 사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고객층들이 많고, 또 그것을 미끼 삼아 낮은 등급은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꼼수가 많이 적용되는 시장인데, 이번 2021년형 K3는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 옵션들은 낮은 트림에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로는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힘이 많이 센 친구 아반떼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외에 르노나 쉐보레에는 준중형 세단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소비 트렌드가 중형 아래급 세단들은 소형 SUV의 인기에 밀려난 탓도 있지만, 그래도 제조사들이 이 두 차량에 대항할 만한 다른 멋있는 준중형 세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나면 좋은 친구 납작만두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